안녕하세요, 여러분. 토지 투자 바이블 시즌이 오늘은 드디어 에피소드 17입니다.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나는 농사도 안 짓는데 논이나 밭 같은 농지를 내가 살 수 있긴 한 걸까? 사실 이 질문, 농지 투자를 처음 고민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제일 많이 받는 질문이에요.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살 수 있습니다. 단 하나의 조건만 충족하면요.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도 농지 투자에 자신 있게 도전할 수 있게 되실 겁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먼저 가장 핵심적인 질문부터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농부가 아닌데 논밭을 사도 되나요? 자, 보시면 여기에 크게 YES 라고 적혀 있죠? 맞습니다. 살 수 있어요. 그런데 딱 한 가지 전제 조건이 붙습니다. 바로 화면 아래쪽에 보이시는 이것. 농지 취득 자격 증명, 줄여서 농취증이라는 서류를 반드시 발급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 서류 없이는 아무리 돈이 많아도 등기 자체가 안 넘어옵니다. 즉, 농취증 농지 매입의 열쇠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 농취증이 정확히 뭔지 지금부터 하나씩 뜯어볼게요. 농취증을 한마디로 정의하면요, 농지의 입국 비자입니다. 해외여행 가실 때 비자 없으면 입국이 안 되잖아요. 농지도 똑같아요. 농취증이 없으면 소유권 이전, 즉 내 명의로 등기가 절대 안 됩니다. 그럼 이 비자를 어디서 어떻게 받냐? 세 가지 포인트로 정리해 드릴게요. 첫 번째, 신청처입니다. 해당 토지가 있는 지역의 읍면동 사무소에 가시면 됩니다. 요즘은 온라인 신청도 가능한데 처음 하시는 분들은 직접 방문을 추천드려요. 담당자한테 직접 여쭤보면서 진행하는 게 훨씬 안전합니다. 신청하면 처리까지 최대 14일이 소요될 수 있어요. 두 번째, 심사 기간입니다. 통상 4일에서 14일 정도 걸립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잔금 치르는 날 전에 넉넉하게 신청을 해두셔야 해요. 잔금일이 딱 정해져 있는데 농취증이 아직 안 나왔다? 이거 굉장히 위험한 상황입니다. 반드시 일정에 여유를 두고 신청하세요. 세 번째, 발급 불가 상황입니다. 이게 오늘 제일 중요한 파트 중 하나인데요. 농취증이 안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계약이 무효가 되거나 심하면 계약금을 날릴 수도 있어요. 어떤 상황에서 발급이 거부되는지 뒤에서 따로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정리하면 농취증은 농지거래에서 절대 빠질 수 없는 핵심 서류입니다. 자, 지금부터 실제로 농지를 사려고 한다면 농취증을 어떤 목적으로 신청해야 하는지 전략을 짜야 합니다. 크게 두 가지 경로가 있어요. 왼쪽이 주말 체험 영농, 오른쪽이 농업 경영입니다. 두 경로를 가르는 기준이 딱 하나 있는데요. 바로 300평, 1000제곱미터입니다. 300평 미만이냐, 이상이냐에 따라 접근법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각각 어떻게 다른지 지금 바로 파헤쳐 드릴게요. 도시인들한테 제가 가장 많이 추천하는 방법이 바로 이주말 체험 영농 경로입니다. 세 가지로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조건은 세대원 전원을 합산해서 1000제곱미터, 약 300평 미만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세대원이란 배우자, 자녀까지 포함한 전체 가족이에요. 이미 가족 중에 농지를 갖고 있는 분이 계신다면 그 면적도 합산되니까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세요. 둘째 조건은 목적 신청서에 목적을 적어야 하는데 주말에 취미로 농사 짓겠다는 내용으로 쓰면 됩니다. 주말 체험 영농이나 취미 체험 목적으로 신청하는 거예요. 셋째로 심사 다른 경로에 비해서 심사가 비교적 간단하고 통과율도 높은 편입니다. 4일에서 14일이면 나와요. 그런데 여기서 절대 놓치면 안 되는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농업진흥구역, 흔히 절대농지라고 부르는 곳은 이 방법으로 안 됩니다. 관심 있는 토지가 생기면 가장 먼저 농업진흥구역 여부를 확인하세요. 토지이음 사이트나 민원24에서 누구나 무료로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거 먼저 확인 안 하고 계약 진행하다가 나중에 농취증 발급 거부당하는 분들 생각보다 꽤 많아요. 두 번째 경로는 농업 경영 방식입니다. 300평, 1000제곱미터 이상의 규모 있는 농지를 살 때 쓰는 방법이에요. 첫째 조건은 1000제곱미터 이상의 농지, 그리고 실제 농업 경영이 목적이어야 합니다. 둘째 필수 서류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농업 경영 계획서입니다. 어떤 작물을 재배할 건지, 비료나 노동력은 어떻게 조달할 건지 실현 가능성까지 담아서 제출해야 해요. 이 계획서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상담을 받은 뒤
작성하시는 걸 강력히 권장합니다. 세 번째로 심사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쉽지 않습니다. 담당 공무원이 꼼꼼하게 심사를 합니다. 전문가 상담을 받고 진행하시는 게 훨씬 유리해요. 그리고 이 경로에서 정말 중요한 경고가 있어요. 실제로 농사를 안 하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땅값의 25%예요. 1억짜리 땅이라면 매년 2,500만 원씩 벌금을 내야 한다는 뜻입니다. 농업 경영으로 신청할 거라면 진짜 농사 계획이 있을 때만 하세요. 자, 이제 오늘 영상에서 제가 가장 강조하고 싶은 파트입니다. 농취증 발급이 거부되는 상황, 즉 지뢰 두 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이거 모르고 계약했다가 계약금 날린 분들 실제로 봤습니다. 첫째, 불법 컨테이너 설치 전 주인이 농지에 컨테이너를 불법으로 가져다 놓은 경우입니다. 컨테이너가 있으면 농지 상태가 아닌 것으로 판정을 해서 농취증 발급 자체가 거부됩니다. 둘째, 자갈 시멘트 포장 바닥에 자갈이나 시멘트를 깔아놓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농지의 형질이 변경된 것으로 간주돼서 역시 농취증이 안 나와요. 여기서 핵심적인 문제가 뭐냐면요. 이런 땅은 원상복구를 해야 농취증을 받을 수 있는데 아직 잔금을 안 낸 상태라면 법적으로 내 땅이 아닙니다. 그러면 남의 땅에 있는 불법 시설물을 내가 철거할 수가 없잖아요. 완전히 진퇴양난의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계약 전에 반드시 현장을 직접 방문해서 눈으로 확인하셔야 해요. 컨테이너, 자갈 포장, 시멘트 바닥, 이런 불법 시설물이 있는지 꼭 체크하세요. 그렇다면 현장 방문했을 때 불법 시설물이 있는 걸 발견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니면 혹시라도 모르고 계약을 진행했다면요? 이럴 때를 대비해서 계약서에 반드시 넣어야 할 특약이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이 문구 꼭 기억해 두세요. 매도인은 잔금일 전까지 지상 불법 시설물을 모두 철거하고 농지로 원상복구한다. 이 한 줄이 여러분의 계약금을 지킵니다. 왜냐하면 이 특약이 계약서에 들어가 있으면 매도인이 잔금일까지 원상복구를 안 했을 경우에 계약을 해지하고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기거든요. 이게 없으면 어떻게 되냐고요? 계약금 돌려달라고 해도 법적으로 근거가 없어서 고스란히 날릴 수 있어요. 부동산 계약에서 특약 한 줄의 힘이 얼마나 강력한지 오늘 꼭 기억하세요. 자, 그럼 지금까지 다룬 내용을 4가지로 깔끔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첫 번째, 농취증. 농지의 입국비자 농지 소유권 이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서류입니다. 잔금 전에 발급받아야 하고 해당 토지 소재지 읍면동 사무소에서 신청하세요. 둘째, 300평을 기준으로 전략이 갈립니다. 300평 미만이면 주말 체험 영농으로 신청, 비교적 쉽습니다. 300평 이상이면 농업경 연계획서 필수 제출, 전문가 상담 필수입니다. 세 번째, 불법 형질 변경, 계약 전에 반드시 컨테이너, 자갈 포장, 시멘트 바닥 등 확인. 이런 불법 시설물이 있으면 농취증이 안 나옵니다. 계약 전 현장 방문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네 번째, 계약서의 원상복구 특약 필수 매도인은 잔금일 전까지 지상 불법 시설물을 모두 철거하고 농지로 원상복구한다. 이 문장 하나가 계약금을 지켜줍니다. 이 4가지만 기억하셔도 농지 투자에서 큰 실수를 피하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에피소드 17 농취증 완전 정복 강의 어떠셨나요? 처음엔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지던 농취증이 이제는 조금 더 친숙하게 느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제는 아파트 투자편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과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구독 아직 안 하신 분들도 이번 기회에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편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 신청,